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당사자인 윤 전 검찰총장 측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문서로 정치 공작하지 말라면서 만약 공기관과 집권당이 개입해서 작성한 것이라면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선 경선 연기 문제로 의원총회까지 연 민주당은 당내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대선 경선 연기를 할지 말지를 놓고 지금 격론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네. 자, 송영길 대표가 어떤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까? 일단 본인이 먼저 나서서 연기나 아니면 그대로 원칙대로 하자라는 그런 행동을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네. 양쪽의 격론이 벌어지면 네. 마지막에 본인이 조정하는 역할, 조종자 역할을 하겠죠. 왜냐하면 입장이 너무 난처하고 딜레마에 처해 있기 때문에. 예. 다만 제가 이제 바로 제가 좀 그 몇 시간 전에 제보를 하나 받은 거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 내용 핵심 내용은 결국 논란 끝에 예정대로 실시될 것이다. 믿을 만한 제보입니까? 예, 그게 그 뭐냐면 송영길 대표가 지난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단둘이 독대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시간이나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우리는 그 얘기를 못 했는데 거기서 송영길 대표가 야, 당이 이런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혹시 연기하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제안 겸 한번 또 봤더니 멘트를 워낙 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차마 그 소개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하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얼굴이 하얗게 변하면서 알겠다라고 끝났거든요. 자, 이게 제보잖아요. 그러니까 예. 확인이 좀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취재를 더 해보겠습니다. 예, 예. 뭐 제보자가 워낙 이제 여권의 핵심 인사이기 그렇습니까? 때문에 예. 저희 취재 기자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라서요. 네. 예. 그런데 저희 취재 기자 말로는 예. 이게 당무위원회에서도 결정될 수 있고 당무위원회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은 송 대표에게 있다라고 예.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절차는 맞습니까? 그게? 예, 그렇습니까? 송영길 대표가 독자적으로 판단을 하면 말하자면 최고위원회에서 하면은 이거는 연기 불가로 될 가능성이 높고 당무위원회로 넘어가면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어떻게 예. 구성이 됩니까? 그러니까 당무위원회? 현재 구성 그러면 그 과반수 참석의 과반수 의결로 되면 이제 통과가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이낙연 뭐 정세균이라도 주류를 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당내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과반이 넘어서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예. 만약에 송영길 대표가 본인 최고위원 내가 판단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만약에 당무위원으로 넘어가겠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이 복잡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재명 지사도 당무위원회 넘어가는 걸 보고 그때 가서 대응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재명계는 경선 연기를 주장하고 있는 비이재명계와 갈등이 지금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홍영표 의원이랑 이재명 경기지사가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위 후보가 이걸 좀 어떤 흔쾌하게 좀 받아들이면 쉽게 끝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죠. 우리가 대선 승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또 당이 단결을 해야 되고 이 경선 과정이 정말 비전을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이게 그래도 마지막에는 하나가 되는 과정을 만드는 게 저는 정치적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갈등 국면에서 통 크게 받아주면 뭐 대범하다 또 포용력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그게 유익하다는 점을 모를 만큼 제가 이제 하수는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가 훼손되고 결국은 소탐대실의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뭐 전술적으로는 손실일 수 있지만 우리 당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선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지사의 통큰 양보를 주장을 했고 이재명 지사는 소탐 대실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내년 대선을 위해서는 좋은 선택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대선에 이기는 이제 게임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예, 이기는 방법이 이제 다르죠. 이재명 그대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다라는 예. 거고
그다음 비이재명계는 이게 흥행 효과를 높이려면 연기를 해야 되는 건데 팽팽하죠. 이거는요. 네. 어떤 논리적으로 해답을 그렇군요. 찾을 수가 없어요. 예. 힘과 힘의 대결이기 때문에 한판 이제 승부가 이미 시작된 거고요. 근데 참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할 수 있는데 예.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정확하게. 예. 근데 과연 코로나 같은 상황이 상당한 사유가 되는지는 이건 누가 판단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송영길 대표냐 당무위 판단하냐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군요. 상당한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별개 문제고 누가 판단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 판단이 이번에 이제 힘에 의해서 결론이 날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예. 이재명 지사가 쓸 수 있는 카드를 좀 보게요. 예. 만약에 당무위로 넘어갈 경우 그때 판단하고 대응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럼 이재명 지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변을 쭉 취재해 본 결과 세 가지죠. 첫째는 예. 이제 예. 그야말로 극적으로 본인이 통 크게 수용하는 경우 아, 좋다. 내가 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들어 그런 약간의 그런 뉘앙스를 보면서 뭐냐면 2달 늦춘다고 해서 네. 내가 역전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하라는 것은 당의 이미지, 원칙을 깨는 의미가 훼손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통 크게 양보하는 방안이 있겠고 예. 이건 이제 쉽지 않습니다. 지금 상태로. 두 번째로는 예. 내부에서 투쟁하는 겁니다. 본인 계속 계속 투자를 당 내에서 한다고요? 그렇죠. 예. 강력하게 반발하고 당에 요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도 참 예. 너무 이제 미묘 말해서 몇 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지금 본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 이해찬 네. 전 민주당 예.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지금 같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당히 이재명 지사한테는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나 당이나 전방위로 압박하면 내부 투쟁을 해 보겠죠. 예. 이게 두 번째 아니고 세 번째 안은 상당히 극단적인 방법인데 이제 제갈길을 가는 거죠. 탈당을 하거나 제3을 하거나. 솔직히 근데 제3의 방안 이게 이 극단적인 선택의 방안은 사실은 1년 전에도 사실 호사가들의 입에서 나왔었습니다. 예. 탈당 가능성을. 예, 탈당 가능성이. 그래서 제3의 길을 가면 그리고 오히려 그게 민주당으로서는 유리하다. 친문 주류 입장에서는 3파전으로 가기 때문에 민주당과 제3의 길과 혹은 국민과 3판이 갈라지면 결국은 표가 똘똘 뭉치는 민주당이 이기지 않느냐라는 예. 상당히 그 희망 섞인 시나리오 차원에서 1년 전부터 그런 나돌았죠. 이야기들이 있었군요. 예. 근데 지금 이제 현 실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정치판은 어느 순간에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아,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마지막 이 세 가지도 극단적인 시나리오로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선을 연기를 하든 안 하든 민주당 내에서는 계속해서 좀 후유증이 남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민주당의 핵심 여권 인사들을 통화를 해보면요, 친문의 이름 주류 민주당 주류 주체 세력이 이미 여러 갈래로 나눠졌습니다. 예.